항만 창고의 공기는 경유 냄새와 소금기 섞인 습기로 무거웠다. 철제 기둥과 컨베이어 벨트, 늘어진 케이블이 그물처럼 얽힌 사이로 발자국이 스쳐 지나갔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조명 기사들은 케이블을 정리했고 행사팀은 연단 높이를 재며 수치를 적었다. 그 틈에서 파란 조끼를 입은 노인이 바닥에 엎드려 검은 얼룩을 문질렀다. 명찰에는 박노인이라 적혀 있었다. 그는 얼룩의 가장자리부터 작은 원을 그리며 지웠다. 두가 바빴고 바쁨은 사람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그때 회색 수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유상혁이었다. 윤이 흐르는 구두가 콘크리트를 디딜 때마다 소리가 쨍하게 튀었다. 그는 주변을 훑은 뒤 노인 앞에 멈춰 섰다. 발끝으로 양동이를 밀자 탁한 물이 쏟아졌다. 노인은 본능적으로 물러섰고 물자국이 조명을 바다번들거렸다. 아직도 이런 방식입니까? 비효율이죠. 늙고 느린 인력에 의존하면 회사는 군뱅이가 됩니다. 자동화 라인만 늘려도 낭비가 절반은 줄어요. 근처의 계약직 청년이 반사적으로 얼굴을 들었다가 곧 고개를 숙였다. 상혁은 얇게 미소 지으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이 얼룩 오늘 안에 끝내세요. 행사 동선에 방해됩니다. 방해라는 단어가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다. 노인은 대답 대신 걸레를 새로 적셔 꼭 짰다. 관절은 삐걱거렸지만 손놀림은 능숙했다. 그는 얼룩이 유입과 적재, 실수와 발자국에 우연히 남긴 지도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지도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창고 입구에 길고 낯익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한도현, 이 회사를 세운 창업주의자 회장이었다. 은퇴를 앞둔 그는 여전히 현장을 돌았다. 도현의 품에는 바랜 장부 한 권이 안겨 있었다. 첫 거래처의 이름, 첫 급여, 첫 손실, 첫 흑자. 종이에 스민 잉크가 오래된 소금기처럼 거칠었다. 그는 잠깐 멈춰 노인과 상혁을 번갈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장부 모서리를 천천히 쓸었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 오래된 문장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권력은 사람의 중심을 비추는 거울이고 거울 앞에서야 본색이 드러난다. 도현은 창고 밖으로 걸었다. 부두 크레인이 철제 로프를 내려 컨테이너를 얹었다. 도시의 불빛이 수면 위로 번졌다. 밤 집무실 창에는 항만의 반짝임이 굴절되어 들어왔다. 도현은 장부를 책상에 펼쳐두고 모래시계를 옆에 세웠다. 모래알이 일정하게 떨어졌지만 마음은 그 일정함이 버거웠다. 오늘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딸 미나가 사랑하는 남자 유상혁. 서류와 학력과 매너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런데 방금 가장 약한 사람 앞에서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도현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전화가 울렸다. 아빠, 내일 리허설 끝나고 상혁 오빠가 인사드린대. 들뜬 숨이 수화기에 묻었다. 그래,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혀끝에서 굳었다. 서랍에서 메모를 꺼냈다. 영화 현장에서 알게 된 분장 전문가의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눌렀다. 오랜만이네. 갑자기 부탁이 있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나? 짧은 침묵 뒤 가능하지. 하지만 왜? 누군가의 진짜 얼굴을 확인해야 하네. 창문을 반쯤 열자 밤 공기가 종이 냄새를 밀어냈다.
도현은 작은 메모지에 몇 줄을 적었다. 관찰 항목 시선의 높낮이, 약자압 호흡, 효율 정리 사용 빈도, 사과의 방식, 쓰레기 버리는 손동작, 퇴실 직전의 표정. 한 줄 한 줄 적을수록 마음은 가라앉았다. 확인은 불신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고 의심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의 첫 단계였다. 창고에서는 아직 작업등이 꺼지지 않았다. 노인은 마대 자루를 묶고 비닐봉투에 공기를 빼며 매듭을 다듬었다. 사소한 요령이 시간을 절약한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 그는 손때 묻은 수첩에 얼룩의 위치와 시간, 냄새, 질감을 짧게 기록했다. 그 기록 습관은 내일 다른 기록으로 이어질 것이다.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말의 촉감, 침묵의 무게. 사무동 유리병 너머로 프레젠테이션 박수가 들려왔다. 도현은 그 장면을 잠시 바라보다 장부를 덮고 모래시계를 뒤집었다. 떨어지는 모래알이 다시 처음처럼 쌓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일 가면을 벗긴다.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책임의 재확인이었다. 그는 등을 곧게 펴고 불을 끄려다 다시 켰다. 빛은 현실을 보여준다. 부두에서는 마지막 리프트가 체인을 늘어뜨린 채 멈췄다. 바닷바람이 안전망을 흔들었다. 어둠 속 표지등이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도현은 소매를 걷고 장부를 품에 넣었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낯설 만큼 또렷했다. 그 시각 상혁은 운영표를 들고 무대 뒤를 빠르게 훑었다. 여기 인원 2명은 빼죠. 티 안 납니다. 보조 스태프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혁은 동선을 재배치하고 출입 통제선에 스티커를 덧붙였다. 노인은 그 곁을 지나며 쓰레기 봉투를 새로 끼웠다. 비닐이 손에 달라붙자 모서리를 비틀어 공기를 뺐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품질이 있었다. 밤이 더 내려앉자 소음이 잦아들었다. 그러나 결의는 도리어 선명해졌다. 도현은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가 다시 멈춰섰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첫 선적을 함께 보낸 동료들. 그들의 이름이 장부 속에서 먼지처럼 떠다녔다가 내려앉았다. 당신들의 수고를 아무도 낭비라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밤바다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바닷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준비는 시작되었다. 내일 그는 다른 이름으로 현장에 설 것이다. 이름이 바뀐다고 중심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니 중심을 보러 갈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판이 아닌 장면으로, 오늘의 얼룩처럼 지워지지 않는 증거로. 등대 불빛이 3번 깜빡였다. 주의 신호였다. 사람은 말보다 습관에서 드러나고 습관은 작고 지루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일 그는 그 지루함을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모래시계는 다시 뒤집혔다. 시간은 증언한다. 그는 호흡을 세고 등을 세웠다. 좋다. 호텔 최고층 레스토랑은 황금빛 조명으로 가득했다. 창밖 강 위의 불빛은 은하수처럼 이어졌고 피아노 선율이 흐르며 공기에는 은근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쏠렸다. 유상혁이 검은 정장을 입고 등장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는 절제돼 있었다. 어서 오게. 도현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빠, 오빠 정말 괜찮죠? 도현은 대답 대신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상혁은 능숙한 매너를 보였다. 와인을 음미하는 자세,
대화 예절, 포크를 드는 손동작까지 교과서 같았다. 회장님의 경영 방침은 존경합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한다는 철학이 인상 깊었습니다. 완벽한 말이었지만 도현은 순간 번뜩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존경을 말하면서도 눈빛은 잠깐 다른 곳을 훑고 돌아왔다. 미나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오빠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요. 상사분들이 늘 신뢰하시고 동료들도 좋아해요. 상혁의 입꼬리가 얇게 올라갔다. 확인받았다는 듯한 미소였다. 잠시 후 신입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다 코르크 조각을 흘렸다. 상혁은 웃음을 거두고 낮게 말했다. 다음엔 더 신중하게 하세요. 짧은 말이었으나 권위가 묻어났다. 도현은 그 순간 한 줄의 그늘을 보았다. 업무와 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효율성이 우선이죠. 상혁은 담담히 덧붙였다. 효율이라는 단어는 회사에서는 필요했지만 사람을 대할 땐 칼날이 되었다. 식사가 무르익자 상혁은 제안을 꺼냈다. 결혼 후 호텔 경영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나 비용을 줄인다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빠, 오빠가 함께하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도현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다. 말이 칼처럼 들렸다. 수년간 호텔을 지탱해온 것은 효율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구부정한 인부, 묵묵히 일하는 청소부, 하루를 버티는 계약직 청년들. 그러나 상혁은 그것을 불필요한 비용이라 했다. 만찬이 끝나자 모두가 환하게 인사를 나눴다. 미나는 상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도현은 다짐했다.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반드시 진짜 얼굴을 확인하겠다. 그날 밤 집무실에 도현은 오래된 장부를 펼쳤다. 과거 동료들의 이름 옆에는 성실, 책임감, 가족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오늘 만난 젊은이는 효율, 정리, 비용 절감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었다. 도현은 메모지에 오늘의 관찰을 기록했다. 존경 발언 중 시선 분산, 직원 실수 즉각 질책, 효율 개선 언급 반복, 미나 앞에서는 과잉 친절.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모래시계 속 모래가 떨어지듯 불안이 쌓였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옷장을 열어 오래된 작업복을 꺼냈다. 분장 전문가는 노인의 피부 톤과 자세를 재현했고 목소리까지 낮춰주는 묘안을 제안했다. 도현은 스스로를 낯설게 만드는 과정을 견뎌냈다. 변장의 완성은 단순한 외형의 변형이 아니라 평범한 삶의 무게를 어깨에 얻는 일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장갑을 떠올리며 결의를 다졌다. 호텔로 들어가는 첫 걸음부터 사소한 일들이 그의 눈과 귀를 끌었다.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며칠 동안 그는 기록을 이어갔다. 상혁이 직원들을 부를 때 쓰는 존댓말의 강도, 남몰래 주고받는 농담의 톤, 회식 자리에서 취기를 핑계 삼아 손을 더듬는 순간까지.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고 적었다. 반복되는 패턴이 모여 하나의 진실을 형성하고 있었다. 어느 밤 최고층 연회장에서 상혁은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있었다. 한 젊은 직원이 와인 서빙을 하다가 손을 떨자 상혁은 순간적으로 손을 잡아 어깨를 끌어당겼다. 웃음소리가 어색하게 멈췄다. 그 장면은 도현의 기록에 분명히 남았다. 다음 날 그는 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고 직원의 눈가에 남은 불안의 흔적을 확인했다.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다. 도현은 며칠간 쌓은 증거를 정리해 상혁의 행동 패턴을 사건화할 준비를 했다.
그는 내부 고발의 의미로 몇몇 신뢰받는 직원과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부는 이미 상혁의 태도를 눈치채고 있었다. 도현은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확실한 장면과 증거로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약혼식 전날 소규모 리셉션이 계획되어 있었다. 도현은 청소복을 입은 채 손님들의 동선을 점검했고 상혁과 그의 친구들이 모이는 VIP룸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는 마지막 메모를 점검했다. 동선, 음주 패턴, 친구들의 반응, 직원의 회피 행동, 결정적인 신체 접촉의 순간을 표시해 두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변장의 일부분을 벗고 회장이라는 표지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현장에서는 한 사람의 눈으로만 관찰했다. 시간이 흐르자 상혁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도현은 그 순간들을 모아 딸 앞에서 영상과 기록으로 제시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였다. 그는 딸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호텔과 직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어두워진 연회장에서 그는 증거를 모았다. 카메라와 메모, 목격자의 진술이 쌓였다. 증거들은 단편처럼 보였지만 맞물리면 전체의 윤곽을 드러냈다. 도현은 딸에게 진실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다. 그는 떨렸지만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도현은 새벽까지 증거를 정리했다. 영상 속 장면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대조했다. 모든 기록은 시간과 장소로 정렬되었고 증거의 연속성이 확보되었다. 그는 딸을 향한 말보다 딸을 지키는 행동을 택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반 복장으로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세밀히 관찰할 생각이었다. 진실은 때로 느리게 다가온다. 그러나 천천히 쌓인 증거는 결국 진실을 증명한다. 마침내 그는 딸과 직원들을 위해 무대에서 증거를 펼칠 준비를 했다. 말보다 확실한 장면이 모든 의심을 걷어낼 것이다. 도현은 손에 쥔 장부를 단단히 붙들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생각했다.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모두가 즉시 행복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누군가가 침묵 속에서 상처받지 않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의와 사랑을 지키겠노라고.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올 때도 그는 여전히 기록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결말은 행동이 말할 것이다. 밤이 내려앉자 동현은 다시 노인이 분장을 하고 청소 카트를 밀었다. 복도마다 전등이 한 뼘씩 어둠을 걷어내고 카트 바퀴의 얇은 진동이 바닥을 쓰다듬었다. 그는 오늘도 묵묵히 시선을 낮춰 걸었다. 눈짓과 발끝, 손목, 과목 소리의 높낮이 같은 사소한 징후들이야말로 진실을 먼저 말해준다는 걸 오랜 세월 현장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VIP룸 문 틈 사이로 술잔 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번져 나왔다. 상혁은 반듯 한 미소로 잔을 들며 말했다. 내일이 면절차가 간결해집니다. 불필요한 단계는 정리해야죠. 도현 의기전에는 그 말이나 부치처럼 차갑게 스쳤다. 잠시 뒤절문 직원이 와인을 들고 들어왔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상혁은 이름을 물으며 잔을 건네받고 자연스레 어깨에 손을 올렸다. 실수는 곧 손실이야. 알겠지? 농담처럼 던진 문장이었지만 손길은 불필요할 만큼 길었다. 직원의 눈동자가 흔들리자 상혁은 웃음으로 덮었다. 그러나 도현은 이미 떨림의 주파수를 기억에 고정했다.
그는 청소포를 접으며 떨리는 어깨가 언제 힘을 잃고 주저앉는지 그 표정이 다음엔 어떤 침묵으로 바뀌는지 지켜보았다. 복도로 나온 상혁은 전화를 걸었다. 불필요한 인원은 정리합니다. 일정은 제가 밀어붙이죠. 그의 발끝이 문턱을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렸다. 탁탁탁. 도현은 메모장에 적었다. 반복되는 리듬, 오래된 습관. 습관 본성. 조금 뒤 미나가 나타났다. 상혁의 얼굴은 즉시 다정한 표정으로 환기되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귓가에 짧은 농담을 붙였다. 연인의 장면은 매끄러웠지만 방금 전과는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다. 도현은 두 장면의 간극을 마음속 저울 위에 올려 무게를 째었다. 자정 무렵 연회 장구석에 서잔이 깨졌다. 직원이 허둥대 상혁이다 가가 예방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시선이 지나치게 낮아 칼날처럼 냉담해 보였다. 도현은 유리 조각을 모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얼룩도 기록을 남긴다. 자국은 말보다 솔직하다. 그는 얼룩의 크기와 번진 방향, 신선한 와인의 향을 빠르게 기록했다. 사소한 것들이 모여 결을 만들고 그 결이 방향을 말해준다. 새벽 공기 가옥 상난간을 스쳤다. 도현은 밤새 수집한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했다.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어 결국 하나의 도표가 된다. 그리고 도표는 오래된 장부의 첫 페이지와 겹친다. 사람을 비용으로 부르지 말 것.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자 심장이 조용히 답했다. 오늘 보여준다. 아침 호텔은 최종리허설에 들어갔다. 미나는 드레스의 단차를 점검했고 상혁은 안내 직원들에게 멘트는 두 문장으로 라고 지시했다. 부드러운 조여스 나경계의 선이 분명했다. 도현은 사무실로 올라가 자료를 정리했다. 영상과 녹음, 메모 그리고 두건의 목격자 진술. 모든 파일에는 시간, 장소, 인물, 발화, 접촉, 반응의 태그를 붙였다. 타임 코드와 진술서를 대조하자 빠진 고리는 없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비서실장을 불렀다. 내가 무대에 오르면 조명을 낮추고 이 영상을 틀어. 약혼식장에서요. 숨기는 건 보호가 아니야. 진실은 드러날 때 안전해. 행사 장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박수가 쏟아졌다. 미나의 미소는 눈부셨다. 도현은 그 뒤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무대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다. 아버지로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조명이 내려앉고 스크린이 켜졌다. VIP 룸문 틈의 영상, 어깨 위 오래 머문 손, 복도 통화 문턱을 두드리던 발끝. 장면마다 시간과 장소가 정확히 찍혀 있었다. 객석 의웅성거림이 천천히 커졌다. 미나의 눈빛이 흔들리고 상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현은 마지막 컷이 끝나자 차분히 물었다. 나는 판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겠습니다. 사랑은 통제입니까? 보호입니까? 짧은 침묵 뒤 미나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나는 사랑받고 싶지 관리받고 싶지는 않아.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야유도 박수도 없었다. 다만 깊은 숨들이 파도처럼 번졌다. 상혁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가면을 썼는지 지금에서야 알았다. 그 순간 도현은 확신했다. 오늘이 호텔 이 공기는 어제보다 맑아졌다. 사람은 비용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이 다시 기록되었다. 그리고 내일 그 기록은 더 많은 이들을 지켜줄 것이다. 도현은 미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괜찮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확인하자. 무대를 내려오며 그는 객석을 천천히 훑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다. 그 반응 하나하나가 말보다 정확한 보고서였다. 진실은 때때로 소란보다 조용한 곳에서 자란다. 도현은 장부를 가슴에 안 고심호흡을 했다. 오늘의 기록은 끝났고 보호는 지금부터 가시작이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빛이 얇게 번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가면은 빛 앞에서 녹는다. 나는 그 빛을 계속해 둘 것이다. 도현은 뒤늦게 자신이 떨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맥박이장 부위 모서리를 두드렸고 그 소리는 한 장 면도 허투루 지나치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다. 그는 마음속으로 오늘의 전개를 4개의 단계로 나누어 복기했다. 관찰, 검증, 제시, 보호. 관찰은 이미 충분했고 검증도 끝났으며 제시는 방금 마쳤다. 남은 건 보호였다. 보호는 누군가를 대신 해싸워주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수없이 배웠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선언하지 않았다. 결론은 각자의 선택에서 태어나는 법이니까. 행사장 뒤편에서 비서실장이 다가와 조심스레 속삭였다. 회장님, 진행을 계속할까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해요. 오늘은 축하의 자리기도 하니까.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접수된 제보와 증거는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낙인을 찍지 마세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온화했다. 절차는 차갑지만 목적은 따뜻해야 한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미나 가무 대옆에서 그의 품액이 되었다. 그녀의 어깨가 한 번 크게 떨리고 이내 숨이 가라앉았다. 아빠, 나 괜찮아. 응. 지금처럼만 숨 쉬자.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상혁은 한동안 자리에 서 있었고 끝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오늘 이 방에서 더는 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객들 사이를 바람이 스쳐갔다. 긴장면이 끝난 뒤 찾아오는 틈 유의정적이었다. 정적은앙심이 아니라 숙고의 시간이며 감정 의결이 갈아지는 고요였다. 누군가는 상처를, 누군가는 배움을, 누군가는 침묵의 무게를 가져갈 것이다. 도현은 그 각자의 여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의 일이란 그 여정들이 안전하게 흘러가도록 길을 비추는 것이므로. 그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오늘 올바르게 행동했는가? 답은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다. 그는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았고 사랑을 핑계로 침묵하지도 않았다. 진실을 보여주었고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다음 절차를 약속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내일 그는 다시 현장을 꺼를 것이다. 복도 끝 창문이 완전히 밝아졌다. 빛은 유리의 작은 그물 통해 무지개 빛으로 퍼졌다. 도현은 그 빛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빛은 설명하지 않았고 다그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비추었다. 그는 미소를 찌으며 장부를 닫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일은 오늘도 어제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 문장이 가슴에서 한 번 더 울렸다. 호텔은 다시 느린 속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청소 카트의 바퀴가 천천히 굴렀고 연회 장의 커튼이 한쪽씩 거쳤다. 새 테이블 보가 펼쳐지고 누군가는 어젯밤의 얼룩을 마지막으로 닦아냈다. 지워진 흔적들과 남겨진 기록들이 나란히 놓였다. 그리고 그 사이로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렇다. 초점 이으려 진행 사장에는 낯선 정적이 맴돌았다.
도현은 무대 아래로 내려오며 미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진실을 보여준 뒤에도 아버지는 말을 아꼈다. 설명보다 호흡을 정리하는 시간이 먼저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상혁은 사람들 사이를 느리게 가르며 걸어 나갔다. 그의 눈빛에는 반박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몇몇 하객이 그의 어깨를 붙잡고 무슨 말인가를 했지만 상혁은 고개를 저었다. 정면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미소는 금세 무너졌다. 비서실장은 언론 대응팀에 연락했다.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하라는 지시였다. 호텔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음색 사이로 사람들의 속삭임이 날카롭게 섞여들었다. 미나는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스스로 써려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나는 무대 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상혁을 향해 멈춰섰다. 답을 듣고 싶어. 영상 속 손길이 농담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관리의 다른 말이 아니었다고 증명할 수 있어? 상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우호적인 시선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단지 호텔을 위해 효율을 말했을 뿐이야. 미나가 고개를 저었다. 효율은 사람을 살리려 할 때 더 빛나. 사람을 누를 때 빛나지 않아.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 사이에서 짧은 숨이 새어나왔다. 도현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피해를 호소한 직원들이 안전을 우선해. 별도 공간을 준비하고 원하면 상담과 법률 지원을 연결해. 그 순간 상혁의 전화가 울렸다. 스크린에 뜬 메시지는 사내 감사팀의 임시조치 통보였다. 출입카드 정지, 조사 협조 요청, 대기 발령 권고. 글자를 읽는 동안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모든 게 오해야. 그가 내뱉은 말은 공기 중에서 흩어졌다. 누군가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해라면 조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하객들 중 몇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환호가 아니라 결심에 보내는 박수였다. 도현은 그 박수를 받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여 감사했다. 곧 언론이 현관 앞을 메웠다. 홍보팀은 간단한 성명문을 배포했다. 우리는 모든 구성원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건 사실 확인을 위해 외부 기관과 함께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문장은 짧고 단단했다. 미나는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지웠다. 거울 속 눈가는 붉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아빠, 행사 진행은 어떻게 할까요? 도현이 대답했다. 축하는 축하대로 진행하자. 하지만 피해를 말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기록을 남길 거야. 두 사람이 복도로 나왔을 때 미나가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할 건 없어. 말해줘서 고마워. 너의 용기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거야. 상혁은 경호팀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회의실로 이동했다. 그는 의자 등 바지를 꽉 쥐고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도리어 그의 마에 땀을 불러왔다. 도현은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변명은 듣지 않겠다. 하지만 사과할 사람들에게는 문을 열어라. 상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말은 짧았으나 가볍지 않았다. 도현은 그 자리를 떠나며 비서실장에게 일정을 전달했다. 내일부터 직원 보호 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해. 감사팀과 인사팀이 중복 질의를 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모든 면담은 기록과 동의로 진행해. 저녁이 되자 하늘은 연한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로비의 향초 가구를 밝히자 사람들이 얼굴선 이부드럽게 풀렸다. 하루 동안 밀려들었던 긴장감이 서서히 빠져나갔다. 미나는 직원식 당문을 열었다. 안에는 늦은 근무를 마친 사람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자리들이 서서히 일어났다. 미나는 손을 들어 인사 대신 잠깐의 침묵을 청했다. 오늘 무대에서 나온 영상은 누군가 의용기와 우리의 책임이 만난 결과였어요. 우리는 내일부터 두 가지 약속을 지킬 겁니다. 첫째, 누구도 혼자 두지 않겠다. 둘째, 절차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게 하겠다.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씩 풀렸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식당 천장의 미세한 진동까지 가라앉는 듯 했다.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저도 말해도 될까요? 그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전부터 힘들었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오늘 용기를 얻었습니다. 미나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을 기록하고 행동으로 옮길게요. 도현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사람이 사는 자리라서 빛은 늘 들쑥날쑥했다. 그는 장부표지를 어루만지며 속으로 되뇌었다. 사람을 비용으로 부르지 말 것. 기록은 도구이고 목적은 사람. 늦은 밤 그는 미나와 함께 빈 연회장을 걸었다. 커튼 너머 어둠이 천천히 물러났다. 미나가 말했다. 아빠, 나는 오늘 성장을 배웠어. 상혁이 사과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도현은 한참을 생각하다 답했다. 용서는 증거가 아니라 선택이지. 선택은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앞을 보게 할 수는 있어.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나를 먼저 지킬 거야. 그 다음 누군가를 돕겠어. 그 말은 연약하지 않았다. 도현은 작게 웃었다. 그게 리더의 언어다. 밤 공기 가율이 문틈을 스치며 실내로 스며들었다. 도현은 불필요한 불을 끄고 남은 의자를 정돈했다. 그의 손끝은 조심스러웠다. 사소한 정리에도 사람의 하루가 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문득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감사팀에서 도착한 문자는 천면담 일정과 보호 조치 확인서였다. 도현은 확인 버튼을 누르고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목소리의 속도에 맞춰 걸읍시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 스크린을 꺼보았다. 검은 화면 속 자기 모습이 흔들렸다. 두려움도 안도도 책임도 모두 그 안에 겹쳐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내일도 빛을 켜두자. 새벽 직전 에비서 실장이 달려왔다. 회장님, 사회이사와 주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현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본 것을 감추지 마라. 우리는 사람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해. 이사회 임시소 집문자가 도착했다. 도현은 문장을 고쳐 썼다. 본회의의 목표는 책임 추궁이 아니라 구조 개선이다. 그는 메일을 발송하며 덧붙였다. 피해 자중심 원칙 2차가 해금지 익명보호 신속조사. 호텔 인트라넷 첫 화면에는 상담 창구와 가이드라인이 게시되었다. 이미지 파일 대신 텍스트로 올린 이유는 번역 도구로 쉬이 읽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야간 직원들을 위한 콜백 창구도 같이 열렸다. 미나는 디자인팀과 함께 라운지의 사인물을 바꾸었다. 고객 앞의 미소가 서로를 향한 존중에서 시작되도록. 짧은 문구가 조용히 걸렸다. 직원들은 사진을 찍어 채팅방에 올렸다. 그 시 각상혁은 회의실에서 혼자 남았다. 그는 가끔 울컥하며 혼잣말을 했다. 왜 이렇게까지 커졌지? 그러나 그 말은 벽에서 되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처음 맞닥뜨린 침묵의 무게에 숨이 찼다.
문이 열리고 감사팀 팀장이 들어왔다. 오늘은 사실관계 확인과 권리 안내만 하겠습니다. 상혁은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를 부를 수 있습니까? 팀장이 답했다. 물론입니다. 절차는 당신의 권리도 지킵니다. 인터뷰 요청이 호텔로 쏟아졌지만 홍보팀은 모두 일괄응대했다. 사실 확인 중입니다. 추측 보도를 삼가 주십시오. 짧은 한 줄이 파도를 깔아앉혔다. 느리지만 올바른 속도였다. 밤을 하얗게 지새운 엔지니어 팀은 CCTV 백업을 이중으로 떠두었다. 시스템 로그와 출입 기록 도보 존 조치했다. 증거는 진실을 돕는 등 뿌리기도 하고 모두를 지키는 방패이기도 했다. 도현은 한 장의 메모를 써서 복도 게시판에 붙였다. 오늘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우리는 계속 갈 거야. 새벽 도현은 호텔 이옥상에서도 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했다. 아래층에서는 야간 근무자들이 조용히 교대를 준비했고 복도 끝에서는 청소 카트 감이 새한 소리를 냈다. 미나는 잠시 눈을 붙였다지만 곧 깨어 휴게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의 얼굴은 단단해져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하루 가올에 남을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로비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호텔은 요란한 발표 대신 간결한 안내를 반복했다.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있고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원칙 이 방송처럼 흘러나왔다. 비상대응팀은 상담 라인을 열고 면 담동 절차를 준비했다. 각 부서는 업무를 멈추지 않았고 필요한 만큼만 속도를 늦추었다. 작은 회의실에서는 조용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상호 존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기 위한 사례가 공유되었고 보고 체계의 빈틈을 찾아 메우는 방법이 설명되었다. 미나는 교육에 함께 앉아 메모를 이어갔다. 한편 상혁은 임시 숙소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다. 그는 변호인과 짧은 통화를 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문장을 메모장에 적어두었다. 아침이 밝자 감사팀이 연락을 보냈고 첫 면담 일시와 장소 가정해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과거의 행동 과언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야 했다. 도현은 그 소식을 보고 전자를 내려놓았다. 그는 피해를 호소한 직원들의 상태를 먼저 살폈다. 휴게실 한편에는 따뜻한 차와 담요가 놓였고 심리지원팀이 상주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오래 침묵했다. 호텔은 그 울음과 침묵을 결코 방해하지 않았다. 시간을 건네는 일도 보호 일부였기 때문이다. 정오 무렵 도현은 이사회 임시회의를 열었다. 그는 법무와 인사와 감사의 보고를 받았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문서로 확인했다. 회의는 오래 길지 않았다. 중요한 결론은 절차와 원칙을 명확히 붙드는 일이었다. 그는 책임을 개인의 추락으로만 끝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구조의 구멍을 찾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직원 게시판에는 새로운 지침이 공지되었다. 익명 채널의 보안이 강화되었고 보복 금지 원칙이 굵은 글씨로 올라갔다. 누구든 불이익을 느낀다면 즉시 보호 조치가 시행된다는 문구가 함께 적혔다. 손님들은 정중했으며 직원들은 침착했다. 미나는 라운지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고 그 느림이 사람들을 안정시켰다. 그녀는 각 테이블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두려움과 호기심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을 똑바로 마주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인사는 사과이자 안심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현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영상은 편집되지 않았고 시간 표시는 숨겨지지 않았다.
사실은 이 속도로 흘러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늦더라도 정확한 속도였다. 그는 문득 장부의 첫 장을 펼쳐보았다. 오래 전적어둔 문장이 불빛 아래에서 또렷해졌다. 사람을 비용으로 부르지 말 것이라는 문장이었다. 그는 그 문장 옆에 작은 점을 하나 찍었다. 오늘의 약속을 기록하는 표시였다. 상역의 숙소 앞에는 감사팀 의공지서가 붙었다. 면담 참여 권리와 동행 인동의 절차와 진술의 수정 가능 여부가 정리되어 있었다. 문장은 딱딱했지만 내용은 공정했다. 절차의 공정함이 그의 마지막 방패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종이를 접었다. 밤 11시가 지나서야 호텔은 숨을 돌렸다. 거리의 빛은 창에 잔잔한 파문을 만들었다. 보안팀은 출입 기록을 이중으로 보관했고 엔지니어는 저장 장치를 다시 점검했다. 프런트는 교대 보고를 정리했고 주방은 늦은 야식으로 스태프 의속을 때웠다. 라스트 오더의 따스한 국물은 하루의 끝에 남은 긴장을 조금 덜어주었다. 미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하루 동안 가슴에 붙이고 있었다. 명찰은 무거웠다. 그러나 그 무게는 책임의 형태였고 책임은 고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도현은 라디오를 켰다. 낡은 스피커에서 천천히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볼륨을 크게 올리지 않았다. 밤이라는 공동의 시간을 존중하고 싶었다. 음악은 공간이 빈 곳 슬쩍 당이 메웠고 그는 그 빈 곳에 내일의 계획을 배치했다. 아침 회의 순서와 연락해야 할 사람과 돌아볼 현장을 마음속에 적어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사거리에 신호등이 번갈아 빛났다. 멈춤과 진행의 색이 교차했다. 그 색의 교차는 마치 오늘의 선택을 작은 아이콘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길은 잠시 멈추어 또다시 열린다. 그는 전원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긴 하루 과거이 끝나고 있었다. 그러나 끝은 다음을 위한 숨이기도 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내일도 우리는 사람을 먼저 부를 것이다. 그 약속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는 믿었다. 새벽 이슬이 창틀을 적셨다. 프런트 옆 화분은 조용히 잎을 세웠다. 경비원은 순찰표를 찍고 천천히 돌아섰다. 도현은 각 층의 야간 보고서를 순서대로 읽었다. 오류는 없었다. 그러나 메모는 많았다. 메모는 다음의 약속을 부르는 신호였다. 그는 잊지 않기 위해 작은 점을 더 찍었다. 미나는 직원 식당의 불을 다시 켰다. 늦은 근무자들이 따뜻한 밥을 받았다. 그녀는 식판을 정리하는 손길을 도왔다. 작은 도움도 약속의 일부였다. 그녀는 접시의 물기를 닦으며 생각했다. 내가 먼저 존중하면 존중이 돌아온다.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밖에서는 새벽 버스 가첫 운행을 알렸다. 로비의 시계는 느리게 새벽을 가리켰다. 엔지니어는 서버의 온도를 다시 확인했다. 숫자는 안정적이었다. 안정은 준비에서 태어난다고 그는 생각했다. 감사팀은 면담 가이드를 재점검했다. 질문은 짧고 명확해야 했다. 기록은 빠르고 정확해야 했다.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봐야 했다. 팀장은 커피를 내려 컵에 담았다. 쓴향이 피곤을 가볍게 걷어갔다. 회의실에는 차분한 공기가 돌았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멀리 닿았다. 도현은 창고의 재고표를 들여다보았다. 불필요한 낭비가 없는지 확인했다. 낭비를 줄이는 일은 사람을 줄이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 차이를 문장으로 써서 붙였다. 미나늘 라운지 이동선을 다시 살폈다.
직원이 구석에 몰리지 않도록 길을 열었다. 동선은 숨의 길과 닮아 있었다. 길이 넓으면 숨도 넓어졌다. 밤을 견딘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맞췄다. 작은 미소가 오갔다. 미소는 지시보다 빠르게 퍼졌다. 그들은 지시 없이도 서로를 도왔다. 도움은 규칙의 다른 이름이었다. 규칙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했다. 사람이 규칙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니었다. 도현은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다. 새벽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다. 그는 셔츠 단추를 한 번 더 채웠다. 피곤이 왔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호텔이 불빛이 하나둘 줄어들었다. 적절한 어둠은 적절한 휴식이 되었다. 그는 작은 휴식을 팀에게 허락했다. 휴식은 낭비가 아니었다. 휴식은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달이었다. 미나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꿨다. 한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어깨를 여며 창틀을 닫았다. 그리고 메모를 한 줄 더 적었다. 일이 목적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을 잃으면 목적도 사라진다. 그 문장은 하루의 마지막 점이 되었다. 상혁은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를 정돈했다. 그는 메모장에 짧은 글을 썼다. 변명은 줄이고 책임을 늘리겠다는 다짐이었다. 글씨는 떨렸지만 문장은 분명했다. 그는 종이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꺼내 읽을 생각이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지금은 말보다 침묵이 필요했다. 침묵이 지나야 말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그는 느꼈다. 도현은 교육팀과 통화했다. 현장 사례를 묶어서 커리큘럼을 만들기로 했다. 보고와 대응과 회복을 한 호흡으로 잇는 과정이었다. 현장은 정답이 아니라 감도의 문제라는 말이 오갔다. 감도는 훈련으로 높아진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의 빛이 로비를 스쳤다. 유리벽에 핑크색이 번졌다. 미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길 개숨을 들이마셨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이 천천히 자리 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프런트 데스크에 섰다. 그리고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어제와 달랐다. 아침 햇살 이유리벽을 타고 로비로 흘러들었다. 도현은 첫 회의를 앞두고 한 번 더 기록을 확인했다. 영상의 타임 코드와 진술서의 문장이 서로 맞물려 흐르고 있었다. 미나는 프런트에서 직원들과 눈인사를 나누었다. 어제보다 짧고 단단한 호흡이 공간을 지배했다. 상혁은 임시 숙소 의탁자 앞에서 메모지를 펼쳤다. 그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적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점점 정돈되었다. 조사팀은 오전부터 호텔별 관의 면담실에 자리를 잡았다. 외부 전문가가 배석했고 녹취동의 절차가 차분히 진행되었다. 거짓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안전하게 꺼내는 자리라는 설명이 먼저 읽혔다. 미나는 라운지를 돌며 직원들의 표정을 살폈다. 누군가는 피곤했고 누군가는 결심으로 빛났다. 그녀는 모두 이 어깨를 짧게 두드리며 숨을 맞췄다. 도현은 법무와 감사의 메모를 나란히 놓고 우선순위를 정리했다. 사람의 보호가 첫째였다. 그 다음은 절차의 투명성이었다. 마지막은 회복의 경로였다. 그 순서를 거꾸로 하지 않겠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서약했다. 점심 무렵 호텔 앞 인도에는 촛불을 든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조용한 응원문 구가 바람에 흔들렸다. 플래시는 줄었지만 연대의 온도는 어제보다 높았다. 도현은 창가에서 그 빛을 잠시 지켜보았다. 그는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희 걸음이 사람들의 숨을 지킨다. 미나는 짧게 답했다. 함께 가면 두렵지 않다. 조사실에서는 첫 대면이 시작되었다.
상혁은 의자 등 바디에 등을 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이 길었다. 질문은 간단했다. 그날 그 상황에서 왜 그 손길이 필요했는가? 그는 한참을 머무시다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진술은 사과가 아니라 사실의 설명이어야 한다는 말이 덧붙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도현은 회의실로 들어가 임시 지침을 확정했다. 보복 행위 금지 원칙을 최상단에 두었고 신속 보호 조치를 자동으로 연결했다. 현장 관리자는 질문을 짧게 할 것이라는 문장을 붉은 펜으로 표시했다. 긴 설명은 상처를 확장시킨다. 짧은 질문은 사실의 길을 연다. 미나는 직원 식당에 서늦은 점심을 먹었다. 현장팀 2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보고를 했다. 새로운 동선 이혼잡을 줄였고 라운지의 소음이 낮아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미소로 답했고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현장팀은 따뜻한 물과 조용한 의자 가족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곧바로 실행으로 이어졌다. 비서실은 회의실 하나를 휴식실로 바꾸었다. 문에는 쉼의 시간은 권리입니다 라는 표어가 붙었다. 사람들의 어깨 가족금 내려갔다. 오후 늦게 외부 감사기관의 대표가 호텔을 찾았다. 도현은 그를 로비에서 맞아들였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바로 일정표를 확인했다. 모든 문서는 열람에 열려 있었고 모든 장면은 정확한 시간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속도 가빠르면서도 조심스럽다. 도현은 대답했다. 우리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선택한다. 저녁이 되자 하객들이 발걸음이 한산해졌다. 늦은 체크인은 줄었고 로비의 음악이 조금 더 낮아졌다. 미나는 연회 장이 커튼을 절반쯤 걷었다. 밤 공기가 미세하게 흘러들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상혁은 숙소에서 창 밖을 보았다. 빛이 결 이흘이 타게 흘렀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접어둔 메모지를 꺼냈다. 책임은 늦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그를 깔아앉혔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사과를 하고 싶다는 생각과 두려움이 엇갈렸다. 도현은 옥상으로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바람이 식었고 하늘이 맑아졌다. 그는 장부입인 칸에 4개의 단어를 적었다. 관찰 경청 보호 회복. 그 순서를 반복하자 가슴이 안정되었다. 미나가 뒤에서 걸어왔다. 그녀는 말없이 난간 옆에 섰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불빛을 보았다. 말이 없어도 전달되는 것들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의를 준비하자는 짧은 합의가 눈빛으로 오갔다. 밤의 마지막 순찰에서도 현은 야간 팀을 만났다. 그는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나눠주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각인 하루를 짧게 접었다. 야간 팀은 조용히 웃었다. 호텔 의기계실에서는 엔지니어가 서버 온도를 확인했다. 수치는 안정적이었다. 로그 백업이 완료되었다는 표시 등 이 녹색으로 깜빡였다. 그 불빛은 작았지만 의지할 만했다. 미나는 라운지 벽의 포스터를 갈아붙였다. 서로 의존엄을 지키는 말과 침묵이라는 문장이 새로 붙었다. 말은 상처를 낫게도 하고 색이 기도한다는 짧은 해설이 뒤를 이었다. 그녀는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다. 상혁은 깊은 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그의 귓가에는 미나의 목소리가 여전히 맴돌았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보호라는 문장. 그는 그 말을 한 번 더 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메모지에 사과라는 단어를 크게 적었다. 그 글씨가 오늘이 유일한 약속처럼 보였다. 밖에서는 새벽 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다. 거리는 아직 젖어 있었고 공기는 맑았다.
도현은 층계를 천천히 내려와 현관을 한 번 둘러보았다. 경비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도현은 같이 인사했다. 작은 예의가 큰 질서를 만든다고 그는 다시 생각했다. 미나는 프런트 모니터 N의 1위 배치도를 띄웠다. 혼잡한 시간을 피해 교대를 넓게 설계했다. 직원들의 숨이 먼저라는 표시를 빨간색으로 그려 넣었다. 밤은 길었지만 다음 날을 준비하는 일은 지치지 않았다. 도현은 마지막 전등을 끄기 전에 창을 열었다. 미세한 한기가 들어왔고 그는 단추를 한 번 더 잠갔다. 오늘의 약속을 내일의 준비로 옮기는 일이 이윽고 끝나가고 있었다. 비상 연락망이 한 번 더 점검되었다. 상담 라인은 대기음 없이 연결되도록 설정되었다. 인사팀은 신규지침을 간단한 카드 뉴스 형태로 정리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짧고 명료한 문장만 남겼다. 도현은 카드의 첫 장을 한 번 더 읽었다. 경청은 절차의 출발이라는 문장. 그는 그 한 줄을 장부의 표지에 옮겨 적었다. 미나는 현장 순례를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버튼 위에 붙은 작은 긍정문구를 보고 미소 지었다. 작은 친절이 큰 날개가 된다는 말이었다. 라운지 바리스타는 야간팀에게 따뜻한 우유를 내주었다. 자는 자가 쓰나 온기만큼은 충분했다. 그 온기가 복도의 공기를 조금 바꾸었다. 감사팀은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며 서로에게 메모를 교환했다. 폭로가 아닌 설명이 되도록 질문을 다듬자는 제안이 적혀 있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정안을 확정했다. 상혁은 낡은 수첩을 펼치고 오래전 적어둔 좌우명을 찾았다. 성공보다 신뢰라는 문장이 연필 흔적 사이에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웃다 가고 표정을 거두었다. 문장은 쉬웠지만 삶은 어려웠다는 사실이 따라왔다. 도현은 로비의 식물에 물을 주었다. 인맥 사이로 빛이 비쳤고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가느다란 숨이 2층 천장으로 올라가 사라졌다. 그 사라짐이 안도가 되기를 그는 바랐다. 미나는 알림판에 작은 종이를 붙였다. 당신의 말을 기다립니다라는 문장이었다. 그 문장을 지나 던지곤이 한 번 더 읽었다. 읽힌 문장은 언젠가 목소리가 된다. 심야가 깊어지며 도시는 잠시 고요해졌다. 호텔이 방문 사이로 낮은 숨소리가 흘렀다. 지친 하루가 서서히 접히고 있었다. 상혁은 책상 앞에서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는 팔을 스치고 지나는 공기에 손을 들었다. 잡히지 않는 것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는 서랍을 닫고 불을 끄고 천천히 누웠다. 눈꺼풀 뒤에서 빛이 잔 상이 흘렀다. 도현은 비서실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내일 회의 첫 순서를 경청으로 열자고 그는 다시 한 번 말했다. 전화기 너머 이 목소리 가네라고 대답했다. 그 답변은 짧았지만 확실했다. 미나는 사진첩을 열어 직원들과 웃던 사진을 하나 보았다. 사진 속 사람들의 어깨가 맞닿아 있었다. 그 맞닿음이 내 일이 버틴 목이 되리라는 확신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그녀는 핸드폰을 닫고 빛을 끄고 잠시 눈을 감았다. 심장이 규칙적인 박자로 움직였다. 그 박자가 오늘보다 내일을 조금 더 멀리 밀어줄 것만 같았다. 새벽이 흘러가고 호텔은 조심스럽게 호흡을 맞추었다. 도현은 로비 조명을 낮추고 메모를 정리했다. 모든 문장은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나야 한다고 적었다. 미나는 프런트에서 직원들과 눈을 맞추며 짧은 인사를 건넸다.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호흡은 조금 길어졌다. 상혁은 임시 숙소에서 추가 질문지를 받고 종이를 접었다 펼치며 머뭇거렸다.
미안하다는 말과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가 충돌했고 손가락은 떨렸다. 호텔 현관에는 지지 메모가 붙었고 촛불들이 흔들렸다. 도현은 경비원 관훈 인사하고 자리를 떴다. 직원 휴게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들어갔다. 차가 준비되어 있고 안내문이 놓여 있었다. 누구든 말하고 싶을 때 말하라. 말하지 않고 쉬고 싶다면 쉬어도 된다. 그 문장은 명령이 아닌 초대였다. 미나는 보드를 정리하며 메모핀을 세웠다. 작은 정리가 사람의 등을 곧게 세운다고 배웠다. 점심이 가까워지자 내부 브리핑이 열렸다. 법무팀과 감사팀이 보고했고 외부 일정이 덧붙여졌다. 도현은 결론을 짧게 정리했다. 속도를 맞추되 사람의 박동을 앞세운다. 그 한 줄은 공기를 차분하게 했다. 상혁은 심호흡을 여러 번 반복했다. 머릿속에는 미나의 목소리가 돌았다. 관리라는 말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연필을 들고 사과라는 두 글자를 적었다. 도현은 감사 대표와 만남 문서를 열람시켰다. 기록 의무 서리는 달아 있었지만 흔적 덕분에 믿음이 생겼다. 대표는 자료와 절차의 정돈을 칭찬했고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칭찬은 목적이 아니었으나 방향이 확인되었다. 미나는 라운지를 돌며 의자 높이를 점검했다. 앉는 자리 가편해야 말이 흐른다. 그녀는 낮은 의자에 방석을 얹고 화분을 옮겼다. 미세한 변화 각인장을 누그러뜨렸다. 오후에는 워크숍이 열렸다. 사건 보고 경청 보호 회복 은혜 단계를 사례와 함께 연결했다. 미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말이 자리를 찾을 때까지 조명을 낮추고 소음을 줄일 것이다. 회의가 끝나자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승리가 아니라 연대의 약속이었다. 저녁 무렵 광장에는 주민들이 모임이 열렸다. 아이들과 어르신 이 촛불을 들었고 손글씨 문장이 흔들렸다. 사람을 비용으로 부르지 말자. 짧은 문 국가로비까지 도달했다. 도현은 빛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장부를 펼쳤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의 업무로 바꿀 방법을 정리했다. 경청을 표준으로 명문화한다. 면담 공간을 열어둔다. 보복 금지를 모든 계약서에 새긴다. 상담과 회복을 근무표에 반영한다. 항목마다 점을 찍었다. 점은 약속이고 약속은 길을 만든다. 상혁은 창을 열고 공기를 들이켰다. 그는 수첩에 서절문 시절 메모를 찾아냈다. 신뢰는 성과보다 먼저 온다. 그 문장을 읽자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다. 그의 밤은 길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는 사실로 시작해 책임으로 이어지고 변명으로 끝나지 않아야 했다. 호텔에서는 야간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엔지니어 팀은 증거 보존을 보고했고 보안팀은 출입 기록을 점검했다. 프런트는 교대 지침을 복기했고 주방은 늦은 근무자에게 음식을 나눴다. 도현은 보고 가 사람의 마음으로 환원되는지 확인했다. 미나는 직원 식당을 찾아 설거지를 도왔다. 한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은 덜 두려웠다. 미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말이 내 일의 표준이 될 것이다. 밤이 깊자 도현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는 빛났고 바람은 차분했다. 그는 오늘을 네 단어로 요약했다. 경청 정리 보호 회복. 그 순서를 내일도 반복하자고 되뇌었다. 상혁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받는 사람 난에는 미나 대신 피해를 말한 사람들이라고 썼다. 편지는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해 책임을 인정한다는 문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두고 불을 끄며 눈을 감았다. 잠은 얕았지만 도망이 아닌 멈춤이었다. 호텔의 시계는 새벽을 가리켰다.
도현은 마지막 순찰에 서야 간 팀과 웃었다. 그 웃음에는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변화는 계속된다는 확신이 담겼다. 미나는 전등을 끄며 창밖을 보았다. 어둠은 도망이 아니라 휴식이었다. 그녀는 회의 자료를 공유하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을 부르는 호흡이었다. 그날 밤 호텔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튿날 회의는 경청으로 시작되었다. 도현은 먼저 현장 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는 백업 성과를 보고했고 하우스키핑은 부상 사례 가줄었다고 전했다. 보안팀은 절차를 손봤고 프런트는 존중 표현을 더했다. 회의실에는 책상이 치워졌고 가운데 둥근 의자가 놓였다. 자리를 바꾸자 목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졌다. 미나는 회의 기록을 배포하고 피드백 창구를 열었다. 피드백은 하루가 끝나기 전에 반영되도록 조정했다. 도현은 숫자보다 경험 문장을 먼저 읽었다. 그 사이에 서우선 순위가 드러났다. 점심 후 도현은 협력사 대표를 만났다. 대표는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처럼 사람을 앞세우는 풍경은 드물다. 도현은 대답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기록하고 고치고 합의한다. 둘은 악수를 나누고 약속을 추가했다. 협력사 교육에도 경청과 보호를 넣기로 했다. 미나는 교육의 서역 할극을 진행했다. 한 사람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경청만 했다. 침묵이 흐르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익혔다. 연습이 끝나자 사람들의 어깨 가느슨해졌다. 상혁은 편지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호텔을 향해 걸었다. 경비원은 그를 멈춰 세웠고 예약을 물었다. 상혁은 고개를 숙이며 임시 면담을 요청했다. 요청은 기록으로 남았고 시간은 저녁으로 배정되었다. 그 사이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토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결정을 시키지는 못했다. 해가 기울자 호텔 조명이 켜졌다. 미나는 커튼을 정리하고 의자 배치를 맞췄다. 행사는 취소되지 않았고 형태만 달라졌다. 축하 대신 듣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원으로 앉아 각자의 하루를 나눴다. 모두의 말이 끝나자 짧은 박수가 흘렀다. 상혁의 순서는 끝으로 밀렸다. 그는 일찍 도착해 의자 뒤에 섰다. 도현은 그를 보았지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자리를 선택하는 권한을 그에게 남겨두기 위함이었다. 상혁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봉투를 들고 허리를 굽혔다. 미나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직원들을 향해 돌았다. 내가 저지른 행동이 당신들의 숨을 무겁게 했다. 그 말은 빠르지 않았고 변명도 없었다. 그는 편지를 탁자에 올려두었다. 편지에는 사건 시간 장소와 행동이 정리되어 있었다. 끝에는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문장이 적혔다. 도현은 고개를 끄렸다. 법과 절차가 말할 차례다. 하지만 오늘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들었다. 미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당신들이 한 말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 원은 조용해졌고 눈빛은 차분해졌다. 모임이 끝나자 상혁은 조사팀 대기실로 이동했다. 문을 닫기 전 뒤돌아보았다. 자신이 떠나도 대화는 계속 흘렀다. 그 흐름이 그를 밀어냈지만 처음으로 필요성을 인정했다. 밤 공기가 로비로 스며들었다. 촛불잔 향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도현은 마지막 기록을 적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하루였다. 내일도 이 속도를 지키자.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호텔 유리 벽면을 타고 내려온 햇빛이 은빛으로 번지며 로비를 채웠다. 도현은 일찍 내려와 의자 배치를 확인했고
직원들은 그의 동작을 따라 움직였다. 작은 정리 하나하나가 새로운 기록의 첫 문장이 되는 듯 했다. 어제의 소라는 여전히 잔향처럼 남아 있었으나 오늘의 움직임은 단단하고 조율되어 있었다. 미나는 창가에 서서 노트를 펼쳤다. 전날 적어둔 다짐을 다시 읽고 조용히 밑줄을 긋는 순간 손끝이 덜 떨리는 걸 스스로 느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무대에 설 준비를 다졌다. 조사실에서는 상혁의 최종 진술이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변호사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반복되는 질문에도 침착히 대답했다. 저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조사관은 절차에 따라 기록했고 방안은 차갑지만 정직하게 흘렀다. 바깥에는 기자들이 몰려 플래시를 터뜨렸으나 도현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중요한 건 재발을 막는 일입니다. 짧은 말만 남기고 그는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벽면에는 경청, 보호, 회복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모두가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지침을 세웁니다. 업무의 속도보다 존엄이 우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비용으로 불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박수는 짧았지만 묵직했다. 이어 미나가 단상에 섰다. 두 손을 모은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두려움을 기록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험은 감춰지지 않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해주세요. 침묵했던 순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몇몇 직원이 손을 들었고 울음과 떨림 속에서도 증언은 이어졌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침묵조차 기록이 되었다. 저녁 호텔 연회장은 다시 불을 밝혔다. 이번 자리는 축하가 아니라 워크숍이었다. 협력사 대표와 지역 주민까지 초대되었고 모두 둥글게 앉아 경험을 나눴다. 한 주민은 말했다.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간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지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촛불이 켜졌고 벽면에는 손글씨 메시지가 붙었다. 사람은 비용이 아니다. 단호하고도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모든 결심이 담겨 있었다. 도현은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다 마음속 깊이 새겼다. 미나는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며칠 후 상혁의 사직과 법적 절차가 공식 발표되었다. 사회의 관심은 컸지만 호텔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들의 결속은 강해졌다. 미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역할극을 통해 경청과 보호를 연습하며 실제 상황에서 대응하는 훈련을 했다. 참가자들은 처음엔 어색했으나 차츰 목소리를 높였고 어깨가 펴지고 표정이 달라졌다. 도현은 강의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이 변해가는 순간이야말로 호텔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산이었다. 밤이 깊자 도현은 옥상에 올랐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는 그 아래 잔잔히 흐르는 그림자를 바라봤다. 침묵 속에도 분명한 호흡이 있었다. 곧 미나가 다가와 옆에 섰다. 아빠, 우리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지?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실을 드러냈으니 이제는 지켜가야 한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고 그 웃음은 바람을 타고 흘러갔다. 호텔은 다시 가족의 공간이 되었다.
얼룩은 남았지만 숨기지 않았기에 더 단단해졌다. 직원들의 목소리가 합쳐져 울려 퍼졌다. 그것은 보고서보다 더 정확한 기록이었고 내일의 호텔을 지켜낼 가장 큰 힘이었다. 도현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올바르게 행동했는가? 답은 단정할 수 없었으나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